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오늘장 우리 증시는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2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간만에 또 우두 반등을 보였는데요. 다만 시원한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0.17% 올랐습니다. 한편 코스닥이 0.87%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더 강했던 모습 보였습니다. 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낙폭 과대주에 대한 반발 매수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오늘장 반등세를 오랜만에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외적인 악재에는 조금 취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는 GPT 스토어 등장 그리고 갤럭시 언팩 행사와 함께 AI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상한가 플리토를 필두로 해서 오늘장 이스트소프트, 브리지텍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출산 장려 정책 예고와 함께 또 깨끗한 나라 제로투세븐 등을 필두로 해서 육아용품주들도 오늘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밖에도 웹툰 관련주들 DNC 미디어, 핑거스토리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시장에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이렇게 증시에 또 빨간불 들어온 게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네네.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우선은 코스닥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847.37포인트를 이탈했다면 그 다음 거래일이라도 다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윗꼬리는 넘어가긴 했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지수가 다시 한번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모습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점에 있었던 10월 달에 보여줬었던 그 움직임 뭐가 있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준 이후에 그 자리를 맴도는 상황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진 않을까라는 무서움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유 중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손절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손절은 하지 않으신 상태로 지수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괜찮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종목이 되었건 손절할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지수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요. 그만큼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이전에 바닥에서 손절을 하게 되면 두 번 다시 그 가격에서는 매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추가 매수 관점의 자리이지 손절의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풀어져 있는 테마의 종목군들은 많습니다. 저출산 얘기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첫 번째 저출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과 이재명 사이에서 저출산 관련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갑작스럽게 동시에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과 정치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가 하면 곡물 관련주는 어제 시간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제히 갭을 띄운 이후로 하락 추세로 이어지면서 곡물 관련주는 바닥에서 조금 더 머무르다가 주가가 올라갈 때 일제히 넘어가지 못하겠어도 키 맞추기를 이루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은 진입 자리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언팩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갤럭시 24에 언팩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AI 관련주들의 주가의 훈풍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아직까지 괜찮은 상황에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은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건 항암 관련주들에 대한 언급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2월 초가 되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주가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비만 치료제의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수혜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부터 매집하셔도 괜찮다라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섹터에 대한 흐름도 함께 좀 짚어주셨는데요.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이어서 조금 속상해요 하시는 분들, 혹은 최인성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솔루션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상담하실 수 있는 지금 LB 인베스트먼트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2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LB 인베스트먼트 4,625원으로 종가 형성이 됐는데요. 지금 약 3일째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즘 벤처 캐피탈 업체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솔루션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선적으로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혈당 측정기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 조금 엮여 있는 상황인데요. LB 인베스트먼트, 얘 이름만 듣자마자 창투사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5,200원이시면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바닥이 잡힌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자리에 고점에서 진입을 하신 거예요.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6,090원인데 6,09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생각 분명히 드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만간 주가가 한번 또 올라와 주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오실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주가를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차라리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 본전에서 일단 정리해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마음 AI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 매수가는 28,500원이고요. 비중 15% 담으셨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수익권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29,1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고 오늘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동반 강세를 보여서 같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네. 보실까요? 이 종목은 궁금한 게 언제 어느 자리에서 진입하신지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네. 28,500원이라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보통은 차트를 보면 지금 마음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박스권이거든요. 그 박스권의 저점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정도가 저점이다.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건 너무 오바된 하락이 아니었나. 왜? 상장되고 나서 그래도 532거래일이 됐는데 너무 많이 내려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과거 시점이 너무 많이 내려간 것이지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 시점이었으면 마음 AI는 하락 추세네, 이 종목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는구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AI는 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18,000원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21,500원 정도가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1,500원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까지 위치를 바라봤을 때 박스권을 본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32,000원까지. 그죠? 그러면 32,000원까지 박스를 만들어 놓고 지금 매수가를 보자면 어디입니까?
박스권의 상단에 가까운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32,000원을 넘어가 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AI 관련주, 훈풍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고 나서 32,000원을 이탈하거나 혹은 3만 원을 이탈할 때는 모든 가지고 있는 보유분을 전부 다 익절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저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AI는 내가 다시 수익을 본 이후에 다시 진입한다면 어디가 가장 적합한 가격이겠습니까? 주가가 내려가다가 더 이상 안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23,000원부터 아래로 단계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비중이 15%시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건 32,000원을 넘어갈 때 비중 절반을 매도하시고 더 큰 상승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겠지만 3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남은 물량 전부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음 AI를 진입하신다면 23,000원의 5%, 22,000원의 5%, 그리고 혹여나 깨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21,000원의 5%를 진입하실 수 있는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 관점의 자리까지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종목을 주신 걸 가지고 떠들어봤자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현재 보유분이 있으시고 그 물량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안내를 받으시고 싶다면 지금부터 전화 상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 이유와 또 매수 시기가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판단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화 상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또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머큐리 머큐리,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5,950원에 10%. 5,950원에 10%요. 네, 혹시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어제 샀네요. 어제. 어제요. 바로 어제 사셨군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그것이 무슨 5G인데요? 5G요? 아닙니까? 다른 어떤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한 좀 확실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진입하신 건 아니신 거예요? 그러지는 않았네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저도 조금 부드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머큐리를 지금 이 실제로. 자리에서 들어가신 것부터가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다행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주가가 바닥을 찍고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바닥에서 다시 돌리려고 하는 자리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섣부르게 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500원까지만 보시고 익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괜찮으실까요? 6,500원이면 감자 6,250원이나 받거든요. 6,250원까지 보신 거예요? 네. 네, 좀 짧게 보셨는데. 네. 6,500원까지 보면 좋으네요. 네,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AI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잡으신 자리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는 가격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너무나 충분해요. 그래서 네네. 6,500원에서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들, AI 관련주를 진입하신다면 차라리 더 좋은 종목들 많은데 굳이 AI 머큐리를... 어떤 네? 네, 좀 AI 좋은 주식 하나 설명해 주세요. 지금 AI 관련주들이 주가가 다들 높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내 드릴 거예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머큐리 정리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안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종목 상담 어떤 거 신청해 주셨을까요? 검량이 네, 금양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비중은 100%고요. 네, 100%요. 예. 네네, 매수가는요? 115,922원이요. 11만 5,922원이요. 네네. 네,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고점에 물려 계신데 오늘 91,800원까지 금양이 빠졌습니다. 이 종목 네. 언제쯤 반등할지 좀 지금 속상한 마음으로 기다리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네. 좀 봐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종목을 사가지고 얼마 전에 사셨어요? 네네네. 네. 한 달 전이나 해도 됐는데요. 네네네. 제가 단타를 주로 하는데 네. 재미 봐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요. 금형으로 다시 재미를 물려버려가지고. 보셔가지고, 네. 네네. 재미를 봐가지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게 꼭대기처럼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물려가지고요. 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넣어가 100%를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좀 현금이 혼 나셔야 비싸야 되겠네요, 되는데 진짜. 이럴 때는 네.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다 넣어버려가지고 네. 며칠째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또 뭡니까 아침에는 올렸다가 그 다음에 계속 빼고 저점도 낮아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더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자, 너무 많이 금양 같은 타가지고. 경우에는 단타 치시면 네. 92,500원은 진입견점으로 괜찮지만 그 윗단에 있는 가격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를 못 보셨나요? 이 가격?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맞아요. 그것도 저도 네. 그래 그 가게에 사면 재미를 봐가지고 여기에서 재미를 보셨구나. 네네네. 네. 꼭대기에서 재미를 봐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강 크게 아니, 모으는 것 같아요. 재미를 보셨으면 또 내려오면 그때 사시면 되잖아요. 왜 위에서 맞아요. 사신 내려와야 사야 거예요?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강큰 짓을 해가지고. 아유, 진짜 마음이 네. 아프다, 진짜. 맞아요. 제가 네. 20일 20일 고가에 12만 원 해가지고 네. 제가 재미를 봐가지고 네. 다시 단타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 물귀신 돼가지고 자, 이게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네네.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는 이 종목을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시가총액 지금 네네. 5조죠. 네네. 그런데 지금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보면은 이건 뭐 시가총액 한 1조 정도 되는 기업 수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도 없고 부산에 있는 예. 기업이라는 내용만으로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투자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거 말고는 지금 금양이 어떠한 거로 봤을 때 그냥 2차 전지로 올라간 것 빼고는 내용이 없어요. 네. 원통형 배터리 만들고 있다고? 근데 전기차 시장 지금 조금 하향 추세죠? 거기에 네네, 지수까지 맞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수요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실적이 지난 분기보다 안 좋게 나오면 금양도 마찬가지로 주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금양은 가장 중요한 네. 거 이번에는 92,500원을 먼저 한번 깼었던 과거가 있으니까 우리 네네. 다 알고 있는 10월 달 마지막 진짜 안 좋았을 때 그때 네네. 83,000원이었잖아요. 네네. 83,000원 맞아요. 83,000원이니까 정말 내가 이 가격에서는 손절하고 싶지 않아도 손절해야 되는 자리는 8만 원 이탈할 때는 손절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그런데 네네. 만약에 8만 원 이탈 안 하죠? 네. 그러면 금양은 본전까지는 가능성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네네네. 더 크게 올라가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예. 11만 5,922원이니까 예. 11만 7천 원 정도 되시면 평균 단가 넘어가잖아요. 네네. 거기까지 윗꼬리가 달렸었기도 했었고 지금 최근 시점을 보면 네. 부딪히다가 저항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가격 못 넘어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저라면 8만 원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 주가 올라갔을 때 1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추세가 살아있느냐를 볼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추세가 깨지면 그 자리가 내 본전까지 못 왔어도 손실이 생겨도 무조건 이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조금 더 네. 좀 각별하게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네. 드릴게요.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오셔서 저랑 좀 대화를 지속적으로 좀 하시죠. 일단 8만 원 이탈하면은 이 종목은 안 보셔도 되는 거지만 이탈하지 네. 않는다면 그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전략, 금양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시장님.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혹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3,36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23,360원에 네. 네, 비중 10%요. 네네. 오늘 22,450원 정도 갔는데요. 혹시 언제쯤 네. 매수를 하셨을까요? 매수했는지는 한 달 조금 한 됐는데요. 달 정도. 제가 추가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아, 추매를 또 하셨고요. 네, 종무님 네네. 어떻게 또 솔루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고점을 수고 넘어갈 많으십니다.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왜 익절을 못 하셨을까요? 제 단가까지 오면 내려가고 또 제 매수가까지 오면 또 내려가고 이래서 제가 지금 원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냥 무조건 익절을 하셨어야죠. 지금 보시면 상장된 네. 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좀 안 좋은 네.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종목 지금 네. 이 하락 추세가 AI 관련주의 주가 훈풍이 불어오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여기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면 내려가는 자리가 네. 16,100원까지 내려가요. 네. 네. 그러면 16,100원까지 내려간다면 더 좋은 상황은 돼요.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시라 걱정은 되시겠죠. 네. 그런데 내려오면 여기서 비중 10%더 추가로 매수하셔도 괜찮은 자리예요. 신규 진입 네. 관점으로도 괜찮은 자리고요. 그러면 네, 16,100원. 네, 16,100원을 적어 놓으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23,360원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으신 상황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AI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받고 있고 오늘 단기적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AI 관련주들이 훈풍이 불어왔잖아요. 네네. 물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훈풍이 불어왔어도 큰 상승을 못 보여줬으니까 조금 네. 키 맞추기를 보여주려면 다른 AI 관련주들이 못해도 3, 4거래일 이상은 조금 상승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주가가 본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25,000원까지만 와도 무조건 뒤돌아보지 말고 익절을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까지 올라가기는 가겠습니까?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네. 손절하시고 다시 진입 자리를 잡아보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네. 아직까지는 파란색 저항선이 안 깨졌어요. 22,400원이. 네. 그래서 22,400원을 안 깬 상황에서 시간의 단일가 같이 한번 보면 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큰 변동성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지수만 더 내려가지 않으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25,000원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25,000원대 익절 라인 그리고 16,100원대 추가 매수 라인까지 잘 잡아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FA요. SFA요. 아, 매수가 예, 비중 예. 어떻게 되실까요? 예, 29,438원에 10%요. 29,438원에 10%. 10%요. 아, 예, 예. 이 종목 지금 오늘 종가가 29,000원인데 혹시 매수 시점이 언제쯤 되실까요? 예, 좀 더, 몇 개월 됐어요. 몇 달 되셨어요? 예. 아, 네네. 혹시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로 또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 종목? 예? 아직까지는 이유를 또 네, 전문가님께 넘겨서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달 전이면은 분명히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매수하신 걸 텐데 어떤 전문가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샀어요. 그냥 단순히 추천받아서 예, 예. 얻어 걸리신 거네요? 예, 예. 네, 얻어 걸리셨으니까 수익 이번에는 좀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왜 주가 올라갈 때는 매도 못 하셨을까요? 조금밖에 못 올라가서 그렇죠. 예, 예. 네, 이 종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 한 자리만 안내를 드릴게요. 예, 예. 31,000원까지 보시는 거 어떠세요? 31,000원요? 네. 아니, 이 종목을 그 추천하실 때. 네.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고가까지 간다고요? 예, 예. 51,000원까지 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신고가라는 게 52주 신고가 있잖아요. 52주 신고가까지요. 예, 예. 네네. 거기까지 보셨다는 거죠? 예, 42,000원까지. 예, 예. 비슷한데요. 올라가기에는 벽이 너무 높은 종목인데요. 지금 당장 실적도 부족하고
LED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LED 관련주 주가 올라갈 때는 많이 못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만약에 다른 전문가분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SFA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다면 SFA 2년 이상 보유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가능하세요? 아, 2년이요? 네. 아, 2년은 못 가지고 있죠. 그렇게 못 가지고 계시면 31,000원에서 매도하셔야죠. 왜? 이 종목은 지금 600거래로 봤을 때 2번이 저점이에요. 1200거래까지 열어보면 27,400원이라는 저점이 있죠. 그런데 예, 예. 저점을 찍고 다시 저점까지 온 기간이 3년 걸렸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26,150원을 찍었을 때 저점까지 또 기간을 보면 4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예. 이번에도 저점을 찍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1년 이상을 잡으셔야죠. 아하. 그러면 SFA는 전고점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점이 올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맞는데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덩어리가 크기 아, 예. 때문에. 아, 그러면요. 네. 이거를 지금 만약에 이 가격에도 더 내려가면 자꾸 추가 매수를 해도 좀 괜찮겠습니까? 너무 괜찮죠? 기간만 오랫동안 보유하실 수 있다면 이 종목은 제가 단기적으로 31,000원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36,000원 이상을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서 예를 들면 은행의 이율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SFA다라는 그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보유 기간은 얼마든지 기다리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단기적으로 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절대 합당치 않고요. 장기 포지션, 중기도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최소 8개월 이상 끌고 갈 수 있다라는 투자 전략이 있어야만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조금 내려간다고 절대 움츠려 드실 필요가 없어요. 내려간다? 추가 매수한다. 올라간다? 나는 매도하면 되지. 얼마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추가 매수해서 더 29,000원 아랫단에서 물량 매집하고 그다음에 주가 올라갈 때 나는 무조건 35,000원 안 넘어가면 안 팔 거야 라는 생각으로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 예, 예. 괜찮으실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SFA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현대모비스고요. 현대모비스 혹시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32만 2천 원에 37%인데요. 32만 2천 원에 37%요. 네, 아, 지금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나 봐요. 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좀 해서 음. 한 25만 원대 정도로 맞춰놓고 기다리는 게 어떨지 좀 추가 매수 시점 좀 궁금해서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아, 그때 3년 전에 네. 뭐 애플카 이슈 나오면서 네. 방송에서 추천 나오고 그럴 때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예. 왜 전화 주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해서 네. 평균 단가 25만 원 맞춰놓으면 무조건 수익 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제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정확하신 판단이에요. 왜? 첫 번째, 현대모비스는 어찌됐건 간에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가야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죠. 네네. 근데 현대차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판단과 분석을 했을 때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현대차는 주가가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의 평균 단가가 32만 원이면 탈출 못 하세요. 그런데 예, 예. 평균 단가 25만 원?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죠. 왜?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넘어가야 될 선은 27만 원인데 25만 원에 맞춰 놓으면 27만 원 갔을 때 그때 고민해가지고 조금만 익절하거나 아니면 25만 원 이탈할 때 아, 이 종목은 한 번 상승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종목이구나. 전부 익절한 다음에 다시 진입하는 자리 어디로 볼 수 있겠어요? 20만 원 초반대. 그죠? 네. 네.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25만 원까지 맞춰 놓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네.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셔야 되니까 이 종목에만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치중되시잖아요. 네. 그게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종목을 추가 매수 하셔야만 합니다. 왜? 네. 손실 보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지언정 25만 원 갔을 때 32만 원의 평균 단가로 손절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서 25만 원까지 낮춰 놓으시고 기다리셔서 익절하지 못하시더라도 본전에서 나오신다면 현대모비스는 20만 원 초반 내려왔을 때는 25만 원까지는 또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20만 원 초반에 사가지고 25만 원에 팔아도 되겠구나. 왜? 네. 대형 기업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8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 자리에서 네. 매수하는 거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현대모비스는 네. 저점 맞아요. 여기서 매수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25만 원 갈 때 본전에서 네. 싹 다 정리하시고 다시 네. 20만 원 초반 왔을 때 물량 모아가셔도 네. 정말 좋은 네. 이번에는 수익을 못 보겠지만 그 네. 다음 분기부터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평생 네. 할 수 있는 매매법인 거죠. 네. 네, 그렇게 꼭 그러면 지금 네. 해도 무방하네요. 그럼요. 지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저점에서 추가 매수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솔트룩스고요. 아, 솔트룩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1,100원에 50%입니다. 31,100원에 50%요. 아, 예, 예, 비중이 예. 상당히 크신데 최근에 조금 빠져가지고 걱정이 되시는 거죠? 예, 예, 예. 네,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종목은 손절가는 안 드릴 거고요. 예, 예. 하나만 보시죠. 35,900원을 넘어가는 날이 생길 거예요. 예, 예, 예. 35,900원을 넘어갈 때 종가가 35,900원을 넘겨서 끝나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여도 괜찮겠지만 35,000원을 예. 900원을 올라가는 날, 넘어가는 날 종가가 35,900원보다 낮으면 한 틱이라도 낮으면 그날 모든 물량 익절하시는 거 괜찮으실까요? 예, 저도 그 35,900원 저번에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네. 그 떨어지는 거를 제가 보고 진입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저도 그거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그럼 35,900원이 종가상으로 떨어지면은 익절하고 그냥 만약에 올라가면 더 납부가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날을 보시는 거예요. 이때처럼 갈 예. 겁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종가가 넘어가면 41,600원까지 열려버려요. 예, 예, 예. 그런데 35,900원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오지 않았어도 갭 띄우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하락한 것을 봤을 때 왜? 지수가 하락할 때 왜 솔트룩스는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수를 따라오는 척 했느냐? 지수가 내려갈 때는 잠깐은 따라갔지만 지수가 반대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35,900원을 일단 넘길 건데 여기에서 35,900원이라는 가격을 넘어갈 때 시장에서는 수급이 달라붙을 겁니다. 그런데 예, 예. 그 수급이 달라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35,900원보다 낮다라는 얘기는 외인과 기관들의 양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 그 물량을 받쳐버린 개미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입절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격까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 저도 어차피 이 종목은 손절 자리가 안 보여요. 내려가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면 했지. 그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 종목 올라갈 때 입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솔트룩스까지 좀 시원하게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저희가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잠시 뒤에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꿀팁 전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공략해봐야 될 알짜배기 종목까지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앞서 인성 전문가님께서 종목 고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으로 활짝 열리게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자그마한 영어로 된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8784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자료집뿐만 아니라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전략까지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앞서 토르 종목으로 공략하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또 상당합니다. DNC 미디어 지금 17.58% 강력한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 또 광전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월 4일 종목이었는데요. 52.04% 굉장한 또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줬거든요. 이런 종목들 리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1월 9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인데 웹툰과 애니메이션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아무래도 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고 그것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1월 7일 날 인기 웹툰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 애니메이션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주변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볼 생각 없었는데 DNC 미디어가 올라간 거를 보니까 한번 궁금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이래서 DNC 미디어의 주가가 올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넷플릭스 TV 시리즈 부문 10개국에서 탑4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웹툰 조회수 143억 회, 매출은 300억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넷마블 게임 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넷마블에 출시되는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의 매출 또한 한 번 더 튀겨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언제 출시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 BM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한 사이트에서 나오는 내용들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 매출에 몇 등 하느냐, 스토어에서 매출 순위가 몇 등이 되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재료의 소멸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실적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매출 1위라고? 그런데 그 매출이 몇 주간 연속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지속되는 그 기간까지 선반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DNC 미디어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 혼자만 레벨업 IP 올해 예상 매출이 2,430억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DNC 미디어에 들어오는 배분율이 4%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97억이죠. 이것만으로도 DNC 미디어는 할 일 다 한 겁니다. 솔직히. 매출액의 증가 부분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주가가 못 올라갈래야 못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지금 바닥을 잡고 있습니까? 모든 지수가, 양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안 멈춥니다. 하락 추세를. 어디를? 첫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가를 이탈을 안 해요. 그러면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17%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대금이 붙었으니까 여기에서 한 번에 더 끌어올리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다? 거래량을 줄어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거래량을 줄이게 되면 최소 몇 거래일 정도 필요했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시간을 두고 주가를 올렸죠. 그러면 내일은 금요일, 그 다음은 월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종가 또는 화요일 종가의 DNC 미디어의 주가와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을 확인한다면 이 종목 토르 기법으로 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규 매수 관점의 자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자리 확실하게 캐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안 들고 나올래야 안 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광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광 센서에 대한 매출을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광전자는 마이크로 LED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죠. 왜? 삼성과 LG에서 동시에 출시한 투명 TV에 대한 이슈몰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13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방송을 했고요. 10월
1월 10날 리뷰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들고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LED 관련주인데 CES2024에서 삼성과 LG가 동시에 공개한 투명 TV. 이것 때문이죠. 삼성전자 세계 첫 투명 TV 시대를 선언을 했고요. 두 번째, 기존 LG 디스플레이의 독점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진입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명 TV 시대에서부터는 지속적으로 LG전자와 겨누는 상황이 되겠지만 매출은, 판매량은 삼성전자가 더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어떠한 상황을 연출해 줄 수 있을지를 우리는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광전자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몸집만 불려낼 수 있다면 그때 가서는 광전자도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유로운 자본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자, 첫 번째 포착됐었던 날짜는 바로 이때입니다. 12월이죠. 12월에 포착이 됐을 때 종가가 2,210원인데 지금 수익률이 52%가량 나왔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가 궁금하시죠? 바로 이 자리가 매수 적기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왜 매수 적기냐? 여러 번 윗꼬리가 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항상 거래대금을 줄이면서 그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의 종가는 2,860원인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래 꼬리가 달린다 하더라도 파란색 저항선 가격에서는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말입니다. 지금은 1월과 2월은 뭐와 관련된 종목들이 날아간다고 했습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주가에 훈풍이 불어온다라는 이 내용을 제가 작년 7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부터. 기억나시나요? 7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서야 도래했는데 어딜 넘어갔습니까? 전고점을 넘어간 자리가 바로 어디가 됩니까?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과 비슷한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광전자를 다시 한번 들고 나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큐리언트인데요. 이미 포착돼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용을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 항암제,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항암 관련 내용인데, 자, 항암제 다음에 올 수 있는 테마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비만 치료제가 올 것이다라는 제가 예견을 했죠. 그런데 비만 치료제는 왜입니까? 예견을 했어도 근거는 필요합니다. 2월에 뭐가 있습니까? 노보노디스크의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먼저, 우리나라는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서 올해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일본에서 먼저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만 치료제 시장은 127조 원이었나요? 137조 원이었나요? 규모가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항암제와 더불어 유전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렇게 세 가지 테마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초 항암제 치료제인 Q901이 미국 물질 특허 등록을 끝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호주 특허에 이어 두 번째 특허 등록인데요. 이후 일본과 멕시코, 이스라엘 등의 확대된 등록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판매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되겠죠. 치료제가 없는 췌장암 임상에서 부분 관해 효능을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임상이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빼시는 게 맞습니다. 왜? 제약바이오주들은 꿈을 먹는 기업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만큼은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기업들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작년에는 2차 전지로 흥행을 했다면 올해는 반도체와 AI 로봇 관련주가 더 큰 흥행에 성공을 할 거니까 그런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살아남으려면 매출이 필요한 겁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때 다른 기업들은 다 뭘 가장 먼저 들이밉니까? 3월과 4월이 되면 뭘 합니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매출을 속이진 않았는지 우리가 그런 판단들을 하는 시기가 있죠. 기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은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투자를 받아도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R&D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R&D를 할 때 나오는 그 비중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R&D를 받아와서 이 R&D를 할 때, 연구개발을 할 때 사용되는 그 자금이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4년만큼은 확실하게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 모멘텀은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기업, 특히 셀트리온 같은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그중에 퀴리언트는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관련주 ABL 바이오 안 볼 수 없겠죠. 유틸렉스, ST큐브 등이 있는데 첫 번째 ABL 바이오는 저점을 찍고 주가가 급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ABL 바이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의 종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박스권에 다시 한번 도래한다면 ABL 바이오는 매수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을지 아직까지 확답은 드릴 수 없겠지만 내려온다면 그 가격은 어디냐? 18,000원 아랫단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왜? 어디까지 올라간다? 못해도 23,000원은 가뿐히 넘긴다. 그래서 그 수익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박스권의 매매로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은 ABL 바이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유틸렉스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종목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얼마나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될지도 알 수 없으며 이 종목 혹여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바로 파란색 저항선이 되는 가격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장착이 되거나 혹은 주가가 올라와 준다면 그때는 진입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만들어진 저항 있죠? 그 저항선을 넘겨서 2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 준다면 그때는 우리가 진입을 한다. 어디에서? 2,500원 구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현재는 진입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ST큐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 저점이 높아졌죠. 그런데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과거 시점은 지금 현재는 안 봐도 괜찮지만 과거에 저점을 넘어갔었던 기록이 있다는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우리는 ST큐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수해서 어디까지 바라본다? 최소한 얼마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단기간에 50% 정도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ST큐브는 아직까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모두 다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퀴리언트인데요. 퀴리언트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나왔죠. 저점을 찍고 주가를 한번 올렸지만 올리고 나서 다시 도전해야만 하는 자리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주가가 내려앉았을 때 기법이 떴을 때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ST큐브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수를 역행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퀴리언트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퀴리언트는 전고점까지 넘어갈 기대감이 더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바구니에 같은 종류를 담지 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ST큐브가 선이 아니라 퀴리언트를 먼저 진입하셔서 수익을 만들어내시고 그쯤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반등세가 확실히 진행이 된다면 그때 ST큐브를 진입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설명 드려보면서 오늘은 한 번에 두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는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퀴리언트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될 텐데요.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8784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르 리포트, 우리 인성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자료집도 신청을 노란톡방 안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저희는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